아우, 뭐야? 찍읍시다. 뭐야? 살이 빠졌은 것 같아. 이거 좀 살이 빠졌어 이거? 아, 제가 또 요즘에 운동을 좀 해서 운동을 했다고요? 몸이 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다고? 아, 그럼 몸이 엄청 좋아졌지 나는. 삐쩍 고른 게 아니고? 아, 장난 아니지. 장난이지 아닌지는 만져봐야지. 아, 그럼요. 오세요. 와. 네, 그럼요. 오. 어때요? 근육이 좀 실하죠? 실하죠? 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싸고 맛있는 풀바디 레드 와인의 대명사 시라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퍼썸TV 네이튼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수범입니다. 오늘은 비싼 와인 과연 먹을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먹어볼 와인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투엔즈 요새는 이제 신세계 계열 어디를 가든 많이 깔려있는 와인이고 호주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와인이죠. 두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얘는 이제 벨라스 가든이라고 가든 시리즈고요. 좀 프리미엄 네. 라인이야. 물론 위에도 더 있지만 네, 이 친구는 이제 얘네들이 여기 보면 사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픽처 시리즈라는 것 중에 이제 엔젤스 쉐어. 근데 두 가지는 시라즈라고 똑같은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고요. 그러니까 한 와이너리에서 똑같은 포도 품종을 이용해서 만든 다른 레인지의 와인. 네.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얘가 이제 3만 원대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얘는 제가 본 가격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 하니까 보통 한 3배 정도 가격이에요. 같은 와이너리에서 같은 포도 품종을 이용했을 때 3배 이상 가격이 비싸다. 그렇죠. 근데 왜 3배가 비싸냐? 요거를 오늘 알아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3병 먹을 돈으로 얘 한 병을 먹을 가치가 있느냐. 물론 맨날 그렇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끔 하루 좋은 날 이거 3병 말고 이거 한 병을 정말 돈 낼 가치가 있을까 얘가. 네, 일단은 요 투엔즈 엔젤 쉐어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좋죠. 투엔즈 두 친구들이 만나서 두 손을 맞잡아서 만든 와이너리다. 그리고 엔젤 쉐어 그 와인을 양조하다 보면 하늘로 날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천사와 함께 공유를 하겠다. 왜 날아가죠? 네? 왜 날아가죠? 알코올 발효를 하니까요. 기습인데 잘 대처하시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 얘는 수확한 지 4년 정도 됐고 얘는 한 2년 정도 됐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숙성 기간이 두 개가 좀 다른가요? 그럴 줄 알고 이거 못 외우겠더라고요. 네. 갖고 왔어요. 비밀 자료를. 이게 아니 인터넷 싣고 프린터가 있는데 이걸 아니, 맨날 왜 외워야 돼 내가? 아니 근데 아니 틀리면 맨날 이거 자막으로 수정해야 되잖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예 갖고 왔는데 일단은 자 여기는 천천히 찾으면 되지. 어디 있냐? 왜 안 써 있어? 안 써 있냐?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네. 왜 안 나와 있어? 와인 숙성 기간은 제가 알기에는 14개월 정도, 그래서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동공지진이 아니라 심장지진인데 아니 인쇄는 아니, 안 나와. 인쇄까지 해왔는데 그 슈퍼썸 채널 생긴 지 한 4개월 만에 지금 심장지진. 처음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왔는데 네, 안 나와 있습니다. 자료 똑바로 준비 안 하겠어요? 네. 이제 이 와이너리는 특이한 점이 자기네가 농사를 아마 아예 안 짓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인은 사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이너리가 아까 그 친구들이 두 손 맞잡은 게 99년인가 이래가지고 아마 첫 빈티지가 2000년이래요. 2000년인 걸 거야, 맞아요. 얘가 2003년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딴 데 가서 포도를 좋은 걸 보고 사가지고만 와인을 양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르고뉴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좋은 와인이라고 하는 좋은 밭 하나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구입한 시라즈, 그러니까 바로사 여기저기서 구입한 시라즈를 와인으로 만들다가 배럴에 있는 단계에서 맛을 보고 좋은 거를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밭에서의 선별이 아니라 와이너리에서의 선별. 맞습니다. 굉장히 그 양조 위주의 맞습니다. 그런 테크닉으로 만들어내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2004년에 로버트 파커는 이 와이너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래요? 남반구에서 가장 뛰어난 양조자. 매종. 매종. 그렇죠. 남반구에서 가장 뛰어난 매종이라는 말을 했어요. 매종이 뭐죠? 매종은 자기의 취향에 맞는 포도를 구입해서 와인을 만드는 만드는 하우스를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부르고뉴에서 그렇게 많이 부르고뉴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죠. 부르고뉴에서도 이제 매종과 도메인이 있는데 도메인 그쵸. 같은 경우는 샤또라는 느낌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포도 재배하고 만들고, 하지만 부르고뉴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포도를 사서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두 와인은 어쨌든 같은 와에서 만든 건데 보면 스크루케비오 코르크예요. 또 비싼 거로 코르크 써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 남반구에서는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이런 돌렸다는 스크류캡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와인의 포도가 과실향에 조금 더 포커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실향을 코르크에 뺏기지 않도록 조금 더 순수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코르크 캡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벨라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출도 많이 되고 이름값도 있고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으로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코르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 맛을 볼까요? 왜냐면 이제 얘 3병과 얘 1병 중에 한 병 골라야 되거든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먼저 먹을까요? 근데 이거 먼저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좋습니다. 엔젤스 쉐어. 엔젤스 쉐어. 엔젤스 쉐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와인은 와인 21 선정으로 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슈라즈에 선정이 되었던 와인이에요. 그만큼 많이 팔리기도 했고 몇 년 전만까지 해도 보통 손님들이 오시면 이 와인은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저희 와이너리에 요 시리즈 있잖아요. 얘랑 뭐 난리듀즈나 그렇죠. 섹시비스트 엄청 인기가 많았죠. 그렇죠, 그렇죠. 이마트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고 굉장히 많이 깔려있는 친구들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접하는데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향기 그대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잘 익은 거. 잼 잘 같은 익었어요. 맞아요. 잼 같은 뭐 블루베리, 블랙베리 향에다가 약간 그 철분의 쇠맛 같은 것도 나고, 냄새 같은 것도 나고. 근데 그 시라즈의 특징적인 향기가 보통 이제 흑크추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조금 더 과실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득하고 댄스한 그런 뎁스 있는 이런 과실의 향기가 조금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설링을 해봤을 때 알코올 도수가 좀 높고서 빨리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굉장히 뭔가 알코올이 세고 진득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뜨거워요. 마시고 나니까 호주는 뜨겁네. 와우. 이것만 전 사실 되게 좋습니다. 좋아요. 이런 호주 시라즈. 그냥 이런 거 사실 그냥 치즈케이크랑 먹어도 맛있거든요. 꼭 맞아요. 고기만 생각할 필요 없이.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되는 거죠. 그런 느낌도 있고 혹시 그 슈라즈에 대한 어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슈라즈는 페르시아, 알죠. 이란의 옛날 수도 페르시아. 거기가 지금은 이제 페르스라고 불리는데 원래 표기로는 페르시아라고 해요. 페르시아에 있는 도시 이름이 슈라즈입니다. 거기서 온 건가요? 거기서 왔다는 설이 있어요. 약간 진지 빨아요? 네, 진지 빨겠습니다. 네, 로마 그 시대에 그쪽에서 이제 아비뇽 그쪽을 이제 침략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포도를 가져가지고 그쪽에 심었고 또 십자군 전쟁에 갔다가 온 퇴역 기사들이 이제 전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숨어 살았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에르미타주죠? 그게 에르미타주. 에르미타주가 은둔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분들이 은둔하면서 이제 이 와인을 만들어 먹었다. 그래가지고 슈라즈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네요. 하지만 최근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그 사부아 지역에서 나오는 몽드웨즈라는 포도가 있어요. 그 포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게 내셔널리티가 프랑스가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이란이나 뭐 레바논 지역에는 이제 얘랑 관련된 유전자가 그러니까 뭐 걔가 조상인 후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게 없대요. 그러니까 이 DNA가 발견이 되면서 사실 알게 돼서 좋긴 한데 네. 우리의 판타지를 다 박살을 내고 있어요. 낭만이 조금 없어졌어요. 아니래. 심지어 그 페르스의 그 시라즈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유적지로도 유명하고 거기는 근데 심지어 호주 시라즈나 프랑스 시라즈를 사와서 시라즈라는 이름으로 판매도 하고 있어요. 보통 자기네들이 양조를 하지 않으니까. 이제 머스카죠. 이제 진짜 머스타드. 네. 어쨌든 그런 슈라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얘기하실 때는 솔직히 말해서 프랑스에서 이름인데 슈라즈가 저기서 유래했는지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걸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럼 3시간 동안 얘기하죠. 그러니까. 근데 슈라즈는 그냥 슈라즈인 걸로.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러니까 거기서 오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그 이름 붙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그게 공식적으로 증명이 됐다기보다도 그냥 유전적으로 가까이 있는 곳에 포도와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전 시대, 정말 그리스 로마 시대에 뭐 전파가 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뭐 딱히 여기서 결정을 내리는 건 조금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주 맛은 좋아요. 그러니까 과일 맛에 되게 집중한 느낌이 있어요. 아주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제 친구들 중에서는 와인을 이제 첫 단계, 두 단계를 밟아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묵직하고 파워풀한 레드 와인을 많이 좋아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럴 때는 항상 추천드려주는
추천하는 그 호주 시라즈 중에 이제 20 엔젤 쉐어가 있는데요. 요거하고 이제 토브렉 우드커터 시라즈. 아, 그것도 네. 맛있죠. 예전에 두 개가- 진짜 많이 먹었어요. 두 개가 진짜 뭐 정말 호주 시라즈를 보여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벨라스 가든을 먹어버렸죠. 그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예, 제가 호주 시라즈도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걸 느낀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호주에 시라즈가 전파가 된 거는 1800년대에 네, 선교할 때 일단 전파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1940년대에 그 펜폴즈가 그런지를 발매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실 시라즈의 본고장, 그러니까 원래 고향이 아니고 본고장은 정말 호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호주 전체 와인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포도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느끼셨습니까? 일단 뭐 가격으로 지불한 돈이 하나도 아깝진 않은 아이였어요. 예, 엔젤 쉐어는 네. 그냥 어쨌든 과일 맛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뭐 약간 뭐 잼 같은 느낌, 뭐 말린 꽃잎. 근데 그 말린 꽃잎도 그냥 말린 꽃잎이 아니라 약간 그 향을 잼에 넣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복합미가 되게 있다고 말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그냥 계속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와인. 아, 전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진짜 와인 잘 모르는 친구들하고 모임할 때도 이거 들고 가서 그냥 꿀꺽꿀꺽 먹으면 진짜 뭐 3병 꿀꺽 마실 것 같아요. 저 사실 요새는 이 와인 잘 안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호주 와인 자체를 그렇게 많이 마시진 않았었는데 네. 예전보다 이게 약간 산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더 많이 마셔도 별 무리가 없는 느낌이랄까? 예전에 좀 산도가 좀 낮고 좀 약간 뻑뻑한 느낌이 있었죠. 뻑뻑한 느낌을 사실 사람들이 더 좋아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트렌디하게 좀 따라가는 느낌이 있지 않나. 아무래도 수출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또 예전보다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어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수입사가 이제 이 와인을 전문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옛날에 비해서 한 뭐 2만 원 정도 다운이 된 측면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벨라스 가든을 한번 마셔볼까요? 가격이 얼마나요? 3배 정도 더 비싼 시라즈. 과연? 과연 뭐가 다를까요? 오늘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이 벨라스 가든 굉장히 사랑스러운 친구인데 근데 아까 이거 자료 뽑으려고 갔더니 네. 가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쵸. 릴리도 있고. 아니 4개가 아니에요. 네 개? 우리가 모르는 거 되게 많아. 그동안 애가 많아져. 벨라랑 릴리만 맨날 그 늘상 먹고 팔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억이 나. 근데 향 자체가 이거는 다르잖아. 향에서 벌써 오케이를 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네.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영상 끝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